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독자님 분 중에서 고등학생인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으셨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답변을 답아서 내용인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교사로 활동하실 때나 아니면은 교사라는 직업 자체로 활동할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하시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근무를 하게 될 때면 저에게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짧게 써주거나 아니면 저 얼굴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감동이고 선생님을 하기 잘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제가 가끔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행동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약간 가정 문제에 불화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에 불화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가정 불화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능으로서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수업을 그냥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심리적 미안함, 괴로움, 힘듦을 느낄 때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미국에서 교사를 일을 하게 될 때면 한국 학생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학생들 중에 BTS나 아니면은 뭐 블랙핑크나 한국의 유명 K-pop 스타들을 거론하면서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저를 쳐다보고 막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럴 때 정말 한국의 문화와 음악이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몸소로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뿌듯하고 감동이고 한국인으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걸 정말 뿌듯하거든요. 미국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그 5가지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주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시나요? 세 번째 질문. 저는 단기 대체 교사부터 장기 대체 교사까지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곧 미국에서 이제 정교사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체 교사로서 즉 서브스티튜처 교사로서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년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과목은 미국 교과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 나열을 해드린다면 대수학, 기하학, 생물학, 미국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물학, 음악, 미술, 영어, ESL, 즉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English Second Language,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반의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미국에서는 학교에 따라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에 따라서 이런 많은 큰 차이가 납니다. 공립학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명에서 25명, 많게는 30명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명에서 20명, 그리고 많아봐야 25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고 고등학교 모두 다 한 반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담임교사가 있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교 수업처럼 자신이 듣는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크롬북을 들고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반 자체가 의미가 없듯이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듣는 인원수를 말씀드린다면 20명에서 25명,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10명, 20명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 방식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실소 프로그램이나 줌 프로그램이나 구글 클래스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국의 학교들은 99%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크롬북이라는 것을 교과서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롬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가볍게 가지고 다니는 전자책, 즉 개인 노트북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학교 수업 방식은 15분만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고 나머지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크롬북을 열어서 지식을 스스로 검색해서 얻은 자료를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해내는, 즉 프로젝트 수업 방식 구성입니다. 학생 중심이고요. 프로젝트 수업 방식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각각 개인이 사용하는 교육 자료가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학교와 다른 차이인데요. 학생들은 그렇기에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이미 온라인 수업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수업 어떻게 계약하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되지?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가르치고, 수업 방식 자체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사가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올리는 것이 약간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젝트는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에서는 주로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면 그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암기해서 그것을 테스트를 통해 문제풀이식 형식으로 채점을 해서 내가 이 지식을 제대로 배웠는지 습득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고 검사를 해서 지식을 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이라는 것은 교사가 15분 동안 지식을 가리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그 지식에 대해서 확장하고 알게 되어서 글, 에세이나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비디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프로젝트, PPT를 제작하여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 지식과 관련하여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 학습, 박물관에 가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테스트는 전혀 하지 않고요. 즉 문제는 전혀 풀지 않고요. 자신이 알게 된 지식을 교사가 알려준 지식과 병합하여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식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하잖아요. 선생님 목소리만 들리고, 미국 학교에서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서로 발표하겠다고 손 들고 서로 이렇게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끼리 이렇게 토의하는 경우도 많고, 리딩 파트너라고 해서 파트너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미국 학교는 되게 시끄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것이 한국하고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학부모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학부모와 갈등 상황에 놓인 적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메인 오피스로 연락을 하여서 학생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교장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주로 미국 학교에서는 모든 상황 처리를 판단하고 관리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항상 교장 선생님과 연락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메인 오피스라는 것은 교무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 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발견했을 때 그곳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 학교와 한국 학교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태도가 아주 불량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수업 시간에 안 될 경우 학생들을 시간을 끝내고서 학생들을 불러서 교무실에 가서 훈육을 한다면, 미국 학교에서는 아예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미국 학교에서 교무실은 잠겨 있고요. 교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학생들을 부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피스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교장 선생님과 학생이 상담, 명담을 하게끔 하고 교사가 실제로 학생의 행동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국 학교와 다르다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학부모와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낸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여서 부모님과 그 학생의 부모님과 학생과 직접 다 이렇게 상담을 하여서 저와 교사 선생님 그리고 학생 부모님 넷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같이 이렇게 대안책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곳을 발견하여서 상황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제가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저의 거의 모든 친구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교사를 하는 거는 그것이 그분이 똑똑하든 아니면 그분이 시험을 잘 보든 간에 상관없이 아주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장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에서 교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 즉 임용고시를 공부해서 합격해서 그 한국에서 교사가 되시는 것이 정말 좋지만은 세상은 넓고 해야 될 것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교사를 하는 것도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사는 것,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한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임용고시에 매달릴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따로 제가 고등학교 고3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써놓은 글을 읽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계속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과 내신, 대학교 명문대 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다가 아닙니다.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당장 멀게 느껴지셔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씩 직접 손으로 쓰시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십시오. 이것은 실제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고3 때 영어 모의고사 시험이 늘 4등급이었습니다. 수능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학교 점수나 수능 점수가 낮아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언젠가 그 분야의 근처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저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영어가 4등급이었습니다. 내신은 1등급이었지만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영어가 제가 사는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느껴 연습하고 공부해서 미국에서 과목을 망라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100%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인생의 조언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께 100% 의존하려고 나중에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독립적인 여성이 되십시오. 결혼해서도 커리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당당한 여성이 되십시오. 혹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갖게 되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고 해도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많이 없는 경우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커리어를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독립, 자유 정신에서 기초한 것이겠지요. 절대 생활비를 바라고 직장 생활을 관두기 위해서 도피처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남성은 의존하는 여성을 매력 없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독립정신, 자주정신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여서라도 끝까지 치열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모색하고 탐색하며 사십시오. 독서, 연애, 여행, 자아탐구 4가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많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한국의 고3 학생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쳤던 미국의 고등학생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놀지 못하는 한국의 고3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날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장하나 올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독자님, 고등학생 구독자님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정말 실제로 만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소중한 인터뷰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